안녕하세요, 팀장님. 오, PD님 오랜만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냥 잘 살고 있죠. 저는 저번 주말에 고향 내려갔다 왔습니다. 아, PD는 고향이 어디시더라? 저는 충북 진평군 미아리입니다. 팀장님은 고향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배터리!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배터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부터 노트북, 핸드폰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그 중에서도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가 수명을 다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버리면 참 아깝죠. 오늘 한번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 팀장의 지식라이프 오지랖 시작합니다! 오 팀장의 지식라이프 오지랖 오늘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유경근입니다. 오늘 주제가 배터리 재활용인데요. 세상에 배터리 그러면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런 건전지 재활용인가요? 네, 그런 건전지 재활용도 중요하지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아, 전기차 배터리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흔히들 재활용? 하면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재활용 시장의 규모나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조사기관의 데이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급성장하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제조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그것에 사용되는 금속들은 우리나라에 부존하고 있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요. 둘째, 수입해야 되는 자원이 하필이면 일부 국가에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발트의 경우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양의 60%가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니켈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집중되어 있고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 일부 국가에 편중된 자원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좀 불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제에 관한 것인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작년 이후에서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일정 정도의 양은 꼭 재활용된 금속을 사용해야 된다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배터리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네요. 자원은 이소한데 편중되어 있고 규제도 심하다. 몇 년 내에 리사이클까지 감안되지 않은 배터리는 생산조차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의 규제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2030년부터는 리튬과 니켈은 4%, 그다음에 코발트 같은 경우는 12% 정도를 재활용된 금속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2035년이 되면 더 증가되어서 리튬은 10%, 니켈은 12%, 그리고 코발트는 20%까지 재활용된 금속을 꼭 사용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 지금 올해 사용되는 리튬의 양이 100톤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2035년까지 시장이 10배 성장을 한다면 리튬이 1000톤이 사용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35년에는 리튬이 10% 재활용된 금속이 사용이 되어야 돼요. 즉 1000톤이 사용이 되면 100톤은 재활용된 금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100톤을 사용했으니 결국은 올해 사용된 양은 모두 재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면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군요. 아하! 전기차 시장이 크고 있다. 그러면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도 수요가 많아질 거다. 그럼 배터리 소재에 대한 니즈도 많아질 거다. 그런데 소재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소재의 재활용은 필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배터리 제조 산업이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안정적인 금속 자원이 공급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배터리 제조 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으로 같이 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소재도 함께 봐야 되는 거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데 특히 자원 쪽을 중국이 독식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우리 대응이랄까? 준비 수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지난 30년간 자원 재활용 연구개발 사업을 꾸준히 지원해 왔고요. 특히 지난 20년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술 개발을 큰 국제 연구개발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왔어요. 그리고 일부 대기업은 시장 성장성에 주목해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참여를 선언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폐배터리 발생량이 극히 적기 때문인데요. 지금 작년까지 한 600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발생을 해서 지자체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는 제도적인 미비로 이것이 재활용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았었는데요. 향후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은요, 폐배터리를 얼마나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 팀장님! 지식라이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런데 에너지 경제연구원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제 숫자를 못 외워서 커닝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폐배터리 배출량이 2026년에 1만 대를 넘어서고 2029년에 약 8만 대를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술은 있어? 뭐 이런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니켈과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미 회수를 하고 재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치적으로는 95% 이상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다 회수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 한 대당 니켈과 코발트만 회수해도 한 1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리튬은 7배, 코발트는 2배, 니켈은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상승했어요. 작년에 오 팀장님께서 100만 원 정도의 리튬을 갖고 있다면 이미 700만 원 정도 올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같이 금속 가격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서는 재활용 사업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기회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런 격언이 떠오르는데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고 수산화 리튬 해수 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요. 2025년도에 상용화되러 간다는 비전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터리 메탈 리사이클 조직도 신설하고 상업 공장 건설에도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배터리 제조 산업의 대표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이 자원 재활용 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에요.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꼭 상용화에 성공하셔가지고 자원의 선순환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을 리딩하는 플레이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리튬 회수가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 걸까요? 사실 리튬이란 친구는 굉장히 자유로운 친구라서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회수할 경우에는 에너지도 많이 들고 다시 그걸 고치러 받는 경우도 사실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걸 SK이노베이션인 거군요. 대단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테슬라의 CTO를 지낸 제이비 스트라우베리 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그분이 공급망에 수반되는 영향과 채굴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거다. 결국에 생산뿐만이 아니라 자원의 소싱부터 마지막까지 모두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아무리 배터리 제조 기술이 우수하다고 하여도 그것을 만드는 원료 소재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기업 중심으로 자원을 회수하고 그 회수된 자원으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선순환의 길이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배터리 리사이클은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머스트 두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과 더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말이 더 길어지면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더 보강됐으면 한다. 뭐 이런 의견 혹시 있으신죠? 어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표준을 선점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배터리 제조를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기왕 재활용 이 시장에도 참여를 선언하셨으니까 이 표준을 개발하고 선점하는 분야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터리 금속 리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유경근 교수님이었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팀장님! 지식라이프! 예, 다음 시간에도 알찬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